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입니다. 음력 9월 28일 모신일 원숭이 날 토요일입니다. 1년 중 295번째 여러분 만나는 BIB 방송 지한스님입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버풀입니다. 버풀이라는 탄생화가 오늘의 탄생화고요. 탄생석은 레피드라이트랍니다. 10월달 탄생석은 통괄 58입니다. 탄생목은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오늘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12대 국무총리를 지내시고 10대 대통령을 지내십니다. 1919년 7월 16일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36-2에서 최양오와 전주이씨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4공화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최초 국무 출신 대통령이 되셨던 분입니다. 본강은 강릉 최씨였고요. 호는 현석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22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7-5 자택에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로 발견돼 서울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7시 37분에 서거하셨습니다. 향년 87세였고요.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국립대학 대전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말더듬 인식의 날입니다. 국제 말더듬 인식의 날은 ISAD라고 약자가 있습니다. I는 인터내셔널, S는 스타더링, A는 어쿼너, D는 데이입니다. 그래서 ISAD, International Studying Acquainter Day가 되겠습니다. 매년 10월 22일로서 세계인들에게 말,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언어 장애인은 미국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1998년부터 기념일로 공포됐고요. 국제 말더듬 인식의 날에는 온라인 회의를 세계적으로 개최하며 언어 장애에 관심 있는 대중들에게 연구자들의 연구 실적과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언어청능치료 전문가협회가 해당 행사를 맡아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서강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입니다. 1947년에 세워졌고요. 처음에는 한국대학으로 개교했다가 국제대학으로 이름을 바뀐 다음 서강대학교로 또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건학 이념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류 공영의 이상 사회 구현에 기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민족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유용한 응용 방법을 연구, 교수하고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고 도약하는 교육으로 지혜, 인의와 용기 등을 갖춘 지도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교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을지대학교입니다. 을지대학교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대전 캠퍼스는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 길 77이고요. 성남 캠퍼스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이고요. 의정부 캠퍼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12에 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을지의과대학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보건대학이 2007년에 통합하여 만들어진 사립종합대학이고 2006년 12월 서울보건대학과 의과대학의 통합이 승인됐고요. 2007년 2월 의료보건특성화종합대학인 의지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합니다. 동의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동의대학교는 부산 진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동의대학교는 현재 9개 단과대학, 7개 대학원에 145개의 석박사 과정을 갖추고 교양교육과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체육진흥단, 국제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효민생활관, 공학교육센터, 동해어린이집 등의 부속기관을 두고 있으며 부속 연구실로는 인문사회연구소, 미국학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선거정치연구소, 한의학연구소, 경제경영전략연구소, 관광컨션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영 중인 스포츠 부서로는 야구부가 축구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입니다. 1903년도 나신 이은상 시인입니다. 이은상 씨는 1903년 11월 23일 날 나셨다가 1982년 9월 13일 날 가신 분입니다. 시조, 시인, 사회학자이자 명예문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조선 정종의 10번째 서자 덕천군의 직계 후손이고요. 경상남도 마산 출신으로 경성연희전문학교 문과와 일본 와세다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후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언론, 학술, 사학 방면에 저수를 많이 남겼고요. 또 국토 편담을 하면서 쓴 기행문도 많고 충무공 이순신 연구가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1963년 민주공화당이 창단할 때 창단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2년 국정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임명됐으나 그 해에 사망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 추도가, 박정희 대통령 추도가의 가사를 작시하기도 했고요. 저서로는 노산 시조집, 민족 맥박, 조국 강산, 이충문공 일대기 등이 있고요. 기행문 별인 600리가 있습니다. 코미디언이었다가 MC였습니다. 잔이윤입니다. 1932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출신의 코미디언 잔이윤입니다. 본명은 윤종승이고요. 1936년 10월 22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1959년에는 대한민국에서 방송인으로 데뷔한 후 한동안 MC 생활을 했으나 1962년에 대한민국 해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도 그냥 미국에 눌러앉아 알바를 시작했고요. 3개나 하면서 공부 끝에 오하이주 웨슬리언 대학교의 성악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동양인 최초로 미국의 투나잇 쇼에 출연했고요. NBC, 한국의 MBC가 아니고 미국 NBC에서 잔이윤 스페셜 쇼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국 등을 오가며 무료한 노후를 보내다가 그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 국적을 갖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64세 나이로 18살 연하의 줄리아 리와 결혼했으나 2010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한국관광공사 산임감사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낙하산 인사였다는 사실이 2016년 말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020년 3월 8일 새벽 4시경 미국 UC 얼바인 병원에서 향년 83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시 씨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 얼바인 메디컬 센터에 기증하기로 했고요. 장례는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정치인 윤용남입니다. 1940년 10월 22일 태어났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났고요. 1959년에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입학하여 1963년에 임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력본부장, 상군사령관을 거쳐 1994년에는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가 1996년에는 합동참모의장에 임명됐습니다. 합참의장 시절 북한의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을 겪기도 했고요. 이후 1998년에 예편했습니다. 2021년 8월 6일에 별세하게 됩니다. 배우입니다. 주호성입니다. 주호성 본명은 장연교입니다. 1948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난 성우, 배우, 영화감독이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명예 졸업이며 배우 장성원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장나라의 아빠입니다. 1967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한 그는 1969년 KBS 공채 11기 성우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1984년부터는 배우로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는 종종 배우 활동하는 상태이기도 하면서 딸 장날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68년생입니다. 다음의 창립자 이재용 기업인입니다. 이재용 씨는 1968년 10월 21일 인천 출신 기업입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 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인지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택경과 박건희와 함께 1995년 2월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하게 됩니다. 1997년은 한메일을 시작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요. 1999년 다음 카페를 런칭하게 됩니다. 네이버의 성장으로 다음이 1위를 내준 이후 석종훈에게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를 넘겨줬고요. 2008년 6월 다음을 퇴사해 현재는 다음의 대주주 지위 2012년 10월 현재 16.3%만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 10월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으로 대법원 매각하여 현재는 3.3%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 외에도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어 2001년 다음 세대 재단을 설립해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KBS 9시 뉴스의 앵커였던 전 KBS 아나운서 황현정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퇴사 이후에 SOPONG라는 스타트업 투자 기업에 있었다가 2018년에 4월부터는 쇼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입니다. 여배우입니다. 1969년 12월 22일 서울 태생인 이승신입니다. 친아버지가 사망한 후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인 5살 때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고요. 1992년 SBS 서울방송 공채 2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 탤런트 박근형의 딸 박재은
과 함께 SBS 공채 2기 탤런트 시험에 응시했으나 박재현은 탈락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록 음악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수 김종진입니다. 여배우 박하선입니다. 박하선은 1987년 10월 22일 태어난 배우입니다. 2005년에 텔레비전 드라마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를 통해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태어났고요. 할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공적이 있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고요. 2005년 SBS 텔레비전 드라마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로 본격적으로 드라마에 데뷔를 했고요. 2006년 아파트로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7년 KBS 경성 스캔들로 사극에 첫 출연했죠. 그리고 2017년 1월 22일에 배우 유수영과 결혼을 했습니다. 2017년 8월 9일에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에서 카리스마 있는 경찰대학 선배 주희 역으로 출연했고요. 8월 30일은 영화 로마의 휴일에 출연하기도 한 배우입니다. 기계체조 선수입니다. 유성현입니다. 2002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체조 선수입니다. 처음으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인 2019년 대회에서 마루 종목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마루 종목에서 4위를 기록했고요. 한국 기계체조 선수들은 도마에 특화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도마가 아닌 마루가 주 종목인 것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직전 마루 종목 세계 랭킹 6위였고요. 2019년 주니어 세계 선수권 우승했고요. 2020년 국제체조연맹 종목별 월드컵 마루 부분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4위를 기록했지만 나이가 어린 관계로 부상만 없다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충분히 메달권을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만 없이 열심히 기량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떠나고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입니다. 전욱입니다. 1969년도 가셨네. 배우이자 가수로 본명은 전덕래입니다. 비극적인 내용의 영화 작품에 많이 나왔고요. 배우 겸 감독 강흥식의 전 아내이자 강효실과 강효선 남매의 모친입니다. 이는 즉 최무령 배우의 장모이기도 또 탤런트 최민수의 외할머니이기도 합니다. 1911년 4월 2일 함경북도 함흥궁에서 8남매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1927년 나홍규 감독으로부터 출연 교습을 받아 그의 영화작품 잘 있거라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음악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듬해인 사랑을 찾아서를 통해 출연하고 관객들의 박수를 전적으로 받았습니다. 옥녀 등의 나홍규 작품에 많이 나왔고요. 가수로서도 구슬픈 노래소리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1929년 극당 토월회에 입단해 연극배우로 전업하여 박승희가 만든 아리랑 곡에서 주연을 맡았고요. 당시 상대역이던 강흑식과 결혼해 강효실과 강효선 남매를 낳았습니다. 1969년 10월 22일 오전 8시경 과수원에서 쓰러져 낮 1시에 고혈압으로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신 스님입니다. 동곡당입니다. 일타 스님입니다. 1929년 9월 2일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942년 공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양산 통도사로 출간하여 1943년
윤고경 스님을 은사로 자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습니다. 1945년 통도사 보광중학교를 졸업하시고 1949년 통도사 불교 전문가문 대교과를 졸업하고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아 지니셨습니다. 이후 일대사를 해결할 것을 발언하던 중 스님은 1954년 오대산 정물보경에서 장좌불화와 매일 3000배씩 일주일간 기도 정진에 들어간 후 오른손 네 손가락 12마디를 연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른쪽 손 네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손가락 한 손가락이 세 마디잖아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까지 이것을 연비했다. 연비했다는 거 보시면 여기다가 천 있잖아요. 삼배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에 안 탑니다. 삼배천을 이렇게 하나씩 감죠. 삼배천을 감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담굽니다. 그럼 이게 기름이 다 있죠. 여기 벼가 다 감기고 그리고 불을 당겼습니다. 이렇게 불을 붙이 태우는 거죠. 손가락을. 이게 연지공양이라고 합니다. 연지공. 그래서 이 네 손가락 12마디 그러니까 요까지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수행을 하신 스님입니다. 그리고 태백산 6년 정진을 통해 정법과 대법원과 대행을 구족한 스님은 1960년 산에서 내려와 걸림없는 교화의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1992년부터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 활동을 위해 집필을 시작했고요. 알기 쉽고 깨달음이 깊은 저서를 다수 남기셨습니다. 또한 65세 되던 1993년 조계종 전계대화상, 1994년 원로의원으로 추대되고 은혜사의 조시를 주석하시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셨습니다. 1999년 11월 29일 음력으로 10월 21일 2일 미국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세수 71세였고요. 법납이 58세였습니다. 같은 해 1999년 12월 5일 은혜사에서 영결식과 다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스님의 제자가 해곡스님입니다. 해곡스님도 연비 다비를 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지금은 생존에 계신 충주에 계신 해곡스님이요. 2006년도 최기하 10대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잘못된 외도를 끊으려고 할 때 무엇인가 정상적이 아니고 가정적인 아닌 다른데 눈을 돌리고 다른데 일을 가정 외에 부부 외에 눈을 돌렸을 때 왜곡을 했을 때 옴 바라 미라야스바 내가 저지른 외도나 내 가족이 저지른 외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록 하는 옴 바라 미라야스바, 옴 바라 미라야스바 계속 외우셔도 됐고 받아 쓰셔도 됐고 녹음해 들으셔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찹니다. 여러분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아름다운 추억 쌓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편히 계십시오.